안녕하세요.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아마존 RDS로 클라우드에서 간편하게 데이터베이스 운영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AWS의 솔루션스 아키텍트 최지선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간편하게 클라우드 상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간단히 아마존 RDS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AW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모니터링할 때 인스턴스 레벨뿐만 아니라 운영체제와 데이터베이스 엔진 레벨의 지표들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각 모니터링 서비스의 특징과 장점을 알아보고 간단한 데모를 통해 함께 지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장 최신 서비스인 머신러닝 기반 데브옵스 그룹 for 아마존 RDS에서 제공하는 유용한 기능들도 오늘 세션을 통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마존 RDS에 대해 이미 들어보셨거나 사용 경험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마존 RDS의 주요 기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 RDS는 아마존 오로라를 비롯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6가지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지원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아마존 RDS의 장점을 크게 4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AWS 상에서 운영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드웨어를 준비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등의 관리 작업이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용 영역의 데이터베이스를 배포하여 신속한 장애 조치를 취하거나 백업이나 스냅샷과 같은 업무들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 부담을 덜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성장해서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리소스를 빠르게 추가해야 할 경우에도 다운타임이 거의 없이 콘솔상에서 몇 번의 클릭만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컴퓨팅 리소스나 스토리지를 확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의 성능과 보안 역시 놓치지 않고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자체 관리한다는 것은 복잡하고 시간 소모가 크고 비용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무들을 AWS의 원정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면 간단히 클릭만으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AWS에서 운영 작업의 많은 부분을 관리해주고 고객들은 스키마 설계, 쿼리 구성 및 최적화와 같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마이시퀄이나 포스트그레시퀄, 마리아DB와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재구성할 필요 없이 AWS의 원정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 하시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무에 대한 버든을 많은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마존 RDS에서는 3가지 레벨의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운영체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엔진인데요. 인스턴스 레벨의 모니터링은 아마존 클라우드워치를 통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워치는 아마존 RDS뿐만 아니라 AWS의 주요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전체 어플리케이션 스택의 AWS 자원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CPU, 메모리 사용량, IOPS와 같은 아마존 RDS 인스턴스 레벨의 각종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운영체제 레벨의 지표를 확인하고 싶을 땐 확장 모니터링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왑이나 프로세스 단위의 세분화된 OS 수준의 매트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그리고 운영체제 레벨의 모니터링 외에도 데이터베이스 엔진 레벨의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마존 RDS 성능 개선 도우미와 데브옵스 그룹 for 아마존 RDS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엔진 레벨의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부하를 유발하는 여러 원인들을 분석하고 싶다면 성능 개선 도우미를 활용해 볼 수 있고 머신러닝 기반의 프로액티브한 진단과 분석을 원한다면 데브옵스 그룹 for 아마존 RD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스턴스 레벨 그리고 운영체제 레벨의 주요 지표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아마존 클라우드워치와 확장 모니터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모니터링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워치 매트릭스를 통해 인스턴스 레벨의 지표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마존 클라우드워치에서 확인 가능한 지표들은 CPU 사용률, DB 연결수, 읽기나 쓰기 지연 시간, 여유 메모리 등이 있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워치에서 이러한 지표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피라미드 모양과 같은 데이터 유지 기간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탑 레벨의 1분 미만, 초 단위의 세분화된 지표에 대해서는 3시간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1분 단위의 데이터들은 15일 동안 유지되고 15일이 지난 후에도 데이터를 여전히 확인할 수 있지만 5분 단위의 데이터로 집계됩니다. 5분 단위의 데이터는 63일간 확인이 가능하고 63일 후에는 마찬가지로 1시간 단위의 데이터로 집계되는 것입니다. CPU 사용량과 같은 주요 지표가 너무 높다 싶을 때에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설계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존 클라우드워치에서 제공하는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경보 기능인데요. 특정 지표에 대해서 평소보다 너무 높거나 낮을 때 알림을 받아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AWS의 원정 관리형 메시징 서비스인 아마존 심플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와 통합하여 개발팀에서 이메일이나 문자로 알림을 받아볼 수 있도록 굉장히 손쉽게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정 지표가 임계치를 넘어갔을 때 단순히 알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슈를 해결하도록 조치를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존 클라우드워치 알람을 통해 SNS 주제의 메시지를 게시하고 아마존 SQS, 아마존 람다와 같은 AWS 서비스와 연동하여 이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토리지 IOPS에 대한 지표가 임계치를 넘어서서 병목 현상을 발생시키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먼저 설정해둔 임계치에 따라 아마존 클라우드워치 알람이 트리거되어 SNS에 주제를 게시합니다. 다음으로는 연결된 람다 함수에서 관리자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스토리지 용량을 증설시키도록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워치 매트릭스의 경보와 오토스케일링 기능을 통합하여 높은 트래픽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성도 가능합니다. 아마존 오로라에서는 읽기 전용 복제본에 대해 오토스케일링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평균 CPU 사용량이 40% 이상이 되면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인스턴스가 자동 확장되도록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읽기 작업에 대한 트래픽이 높게 발생했을 때 클라우드워치 매트릭스에서 수집한 지표가 설정해둔 임계치를 넘어갈 경우 오토스케일링 정책이 트리거되어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의 읽기 전용 복제본이 자동으로 확장됩니다. 갑자기 높은 트래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유연하게 데이터베이스 리소스가 확장되어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아마존 클라우드워치에서 알람을 생성하는 것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굉장히 손쉽게 되어 있습니다. CPU 사용량과 같이 알람을 설정할 지표를 먼저 선택하고 그 지표를 평균, 최소값, 최대값 등 어떠한 통계값으로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 동안의 기간으로 설정할 것인지를 드롭다운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람을 설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정적인 방식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CPU 사용량이 60% 이상이 되었을 때 알람을 보내줘 라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선제적으로 특이사항에 대응하고 싶다면 이상탐지 기준으로 알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머신러닝을 통해 과거의 지표를 분석해서 시간, 일간, 주간 단위의 지표 패턴을 기준으로 각 지표에 대한 예측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을 사용합니다. 지표에 대한 설정을 한 후에는 알람이 트리거될 상태를 선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보 상태에 알림을 받아보도록 설정하게 될 텐데요. 정상 혹은 데이터 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알람이 트리거되도록 설정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알람을 발송할 SNS 주제를 생성하거나 기존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메일을 받아볼 이메일 수신자가 필수값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알람이 트리거 되었을 때 입력한 이메일로 해당 알람에 대한 내용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예시를 보시면 알람이 발생한 이유, 시간, AWS 어카운트, 그리고 모니터링 지표의 세부 내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메일 같은 경우 다른 메일들에 섞여서 빠르게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고 민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은 슬랙과 같은 협업 툴을 사용해서 빠르게 알람을 받아보고 연결된 링크로 콘솔에 접속해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SNS와 람다 함수를 연동해서 슬랙을 발송할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지만 더 손쉽게 AWS 챗봇 서비스를 통해서 슬랙 워크스페이스를 연동하고 설정한 채널에 장표와 같은 알림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코드 작성 없이 클릭만으로 생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스턴스 수준의 지표에서 더 나아가 세분화된 운영체제 수준의 지표를 확인할 때 확장 모니터링에서 어떤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체제의 프로세스나 스레드가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혹은 CPU 지표들을 확인하고 싶을 때 확장 모니터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워치에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레벨의 CPU 사용량을 확인했다면 확장 모니터링에서는 CPU 사용률 그룹 안에서 게스트 프로그램에서 사용 중인 CPU 비율이나 유휴 상태인 CPU 비율, 커널에서 사용 중인 CPU 비율과 같이 더 세분화된 운영체제 수준의 CPU 사용 지표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 모니터링 지표는 아마존 클라우드워치와 다르게 기본적으로 30일간 저장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수정이 가능해서 원하는 기간으로 줄이거나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확장 모니터링은 아마존 RDS의 내장 기능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고 기능을 활성화만 시켜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로컬 에이전트를 배포해서 운영체제 수준의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사용자들은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확장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스턴스 수정에서 클릭박스 체크를 통해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거나 아마존 RDS 왼쪽 하단의 권장사항 메뉴를 통해서 손쉽게 활성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스턴스 레벨 지표인 클라우드워치 매트릭스와 운영체제 수준의 지표인 확장 모니터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두 지표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클라우드워치 매트릭스는 하이퍼바이저에서 지표를 수집하고 확장 모니터링은 DB 인스턴스의 에이전트에서 지표를 수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 모니터링에서는 말 그대로 확장된 조금 더 자세한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표 보관의 경우 클라우드워치는 1분 내외의 데이터부터 1시간까지 단계별로 확인 가능한 시간이 다르고 확장 모니터링의 경우 기본 30일간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RDS의 성능 관련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는 성능 개선 도우미에 대해 알아봅니다. 인스턴스나 OS 레벨의 지표 외에 데이터베이스 엔진에 대한 각종 지표들을 확인하고 싶다면 성능 개선 도우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능 개선 도우미에서는 대시보드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부하를 직관적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관련된 이슈들을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QL 분석도 제공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되고 있는 여러 SQL 문이 각각 어떤 부하를 유발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기시간, SQL문, 호스트나 유저를 기준으로 필터링하여 이슈를 파악할 수 있고 모든 RDS DB 엔진에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성능 개선 도우미 역시 원점 관리형으로 제공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치나 배포할 필요 없이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만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능 개선 도우미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부하를 측정하기 위해서 평균 활성 세션 지표를 사용합니다. 활성 세션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쿼리를 실행하고 응답을 대기 중인 연결 세션을 의미합니다. 활성 세션이 발생하는 데는 스토리지 I/O, 데이터베이스 락과 같은 다양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능 개선 도우미에서는 활성 세션에 대한 이러한 지표를 측정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활동 수준을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능 개선 도우미에서는 1초마다 활성 세션에 대한 데이터를 샘플링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데이터베이스 세션이 실행 중인 SQL 문이나 데이터베이스 유저,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평균 활성 세션을 구하기 위해서 쿼리를 동시에 실행하는 세션 수를 전부 수집하는 것은 아니고 초당 샘플링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샘플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확도에 대해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 필름을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초당 프레임이 연결되어 보여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자연스러운 영상을 접할 수 있는 것처럼 성능 개선 도우미의 샘플링 방식도 이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당 샘플 데이터를 수집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의 활동들을 아주 잘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샘플링 방식을 도식화해서 살펴보면 보시는 장표와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되는 SQL 문들은 짧게 자주 실행되는 쿼리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아주 길게 실행되는 쿼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표에서도 새 유저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양한 쿼리들을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길게 늘어진 슬로우 쿼리도 있고 굉장히 자주 실행이 되는 쿼리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쿼리들은 아무래도 샘플링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짧게 실행이 되면서 자주 실행되지는 않는 밝은 연두색 쿼리들도 보이는데요. 이 쿼리들은 실행 시간이 짧고 자주 발생하는 쿼리가 아니어서 초당 샘플링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의 부하를 일으킬 확률도 낮은 유형이기 때문에 샘플링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세션으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베이스 부하를 감지하는 것이 성능 개선 도우미에서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타임라인에 따라 동시에 발생하는 세션 데이터를 집계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그래프를 평균 활성 세션 기준으로 나타내보면 아래의 그래프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시점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은 수의 활성 세션이 실행되고 있는지 혹은 낮은 활성 세션 수를 가지거나 아예 유휴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병목 현상을 겪고 있는 시점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표만 가지고는 왜 병목 현상이 생기게 되는지 이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부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기 이벤트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성능 개선 도우미에서는 각 활성 세션에 대해 CPU, I/O, 락 등의 다양한 대기 이벤트 지표를 수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세션에서 어떤 대기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대기 이벤트별로 다른 색깔을 부여해서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WS 콘솔에서 성능 개선 도우미 메뉴에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은 대시보드 형태로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로드 그래프는 최대 vCPU 선을 표기해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의 용량 대비 데이터베이스 로드가 얼만큼 발생하고 있는지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를 유발하고 있는 대기 상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컬러별로 다르게 표기해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표들을 필터 조건에 따라 대기, SQL, 호스트, 유저별로 가장 많은 평균 활성 세션을 가지고 있는, 즉 데이터베이스 부하를 일으키고 있는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필터 조건은 데이터베이스 엔진별로 다르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린 화면은 포스트그레시컬의 성능 개선 도움이어서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세션 유형에 대한 필터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지만 모든 DB 엔진에서 동일한 조건이 제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엔진별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마존 RDS의 공식 문서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균 활성 세션은 데이터베이스 부하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이기 때문에 이 지표를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평균 활성 세션이 0일 경우에 데이터베이스는 유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작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데이터베이스가 성능 이슈를 겪고 있을 때 성능 개선 도우미 상에서 평균 활성 세션이 0이라면 이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평균 활성 세션이 1보다 적을 경우 부하를 일으킬 만한 이슈는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의 vCPU 수보다 평균 활성 세션이 적을 경우에도 여전히 CPU는 사용 가능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vCPU의 수보다 평균 활성 세션의 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활성 세션에서 사용할 CPU가 모자라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상에서 vCPU보다 평균 활성 세션이 꾸준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부하 이슈가 발생할 것이고 대기 이벤트, SQL 등을 확인하여 부하의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를 운영할 때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유연성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성능 개선 도우미를 통해 라이사이징에 대한 힌트를 얻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를 살펴보면 평균 활성 세션이 vCPU 대비 지속적으로 아주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DB 인스턴스가 처리해야 할 작업 대비 너무 큰 사이즈의 인스턴스를 사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패턴이 보일 때는 DB 인스턴스 사이즈를 줄이고 비용 최적화에 대한 계획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vCPU 대비 너무 많은 평균 활성 세션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시면 vCPU는 2개인데에 비해서 거의 10개에 달하는 과도한 평균 활성 세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DB 인스턴스가 너무 작게 잡혀 있다는 뜻이고, 인스턴스의 사이즈를 스케일업하거나 자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원인을 찾아내서 그 원인을 제거하고 평균 활성 세션이 vCPU보다 적게 내려갈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성능 개선 도우미에 대한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RDS 콘솔에 접속하면 미리 생성해둔 포스트그레시컬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미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안에 데이터와 테이블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인스턴스의 모니터링 탭을 확인해보면 클라우드워치 지표들을 RDS 콘솔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원하는 지표를 검색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CPU 사용량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은 수치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드롭다운을 내려보면 인스턴스에서 확인 가능한 여러 모니터링 서비스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확장 모니터링과 성능 개선 도우미는 활성화를 시켜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능 개선 도우미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메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운터 지표들이 나오는데요. 카운터 지표에서는 운영체제나 데이터베이스 성능 지표들을 10개까지 추가해서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지표들과 데이터베이스 부하 그래프를 같이 확인해서 성능 이슈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평균 활성 세션 그래프에 지금은 활성 세션이 0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유휴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인스턴스에 부하를 줘서 성능 이슈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EC2 인스턴스에 접속하고 2개의 클라이언트가 각 100개의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스크립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로드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CPU 로드가 발생하고는 있지만 8개인 vCPU 대비 한참 낮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스턴스 사이즈를 낮추고 비용 최적화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동일한 쿼리를 사용해서 40개의 클라이언트가 각 5개의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스크립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트랜잭션을 실행하는 수는 총 200번으로 이전 명령과 같지만 이 경우에는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에 실행되는 트랜잭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커넥션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CPU 사용률이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이럴 땐 클라우드워치에서 CPU 사용량을 확인하거나 확장 모니터링을 통해 더 자세하게 시스템이나 유저가 사용하고 있는 CPU 사용률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듯이 카운터 지표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지표들을 추가해서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 개선 도우미에서는 트랜잭션 지표를 확인하거나 지금 어떤 SQL문이 데이터베이스 부하를 발생시키고 있는지와 같은 항목들을 분석할 수가 있고요. 또한 클라우드워치에서 데이터베이스 연결수 지표를 확인해 보면 굉장히 높게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지표들을 확인해서 데이터베이스 부하의 원인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머신러닝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관련 문제를 빠르게 탐지, 진단, 해결하도록 설계된 데브옵스 그룹 for 아마존 RD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클라우드워치 매트릭스와 확장 모니터링, 성능 개선 도우미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의 다양한 지표 및 성능 관련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레벨에서 지표를 수집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분명 데이터베이스의 이슈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발생 가능한 이슈에 대해 미리 알고 대응할 수 있다면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있어 더 큰 이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데브옵스 그룹 for 아마존 RDS입니다. 데브옵스 그룹 for 아마존 RDS는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성능이나 운영 문제를 자동으로 감지, 진단할 뿐만 아니라 관련하여 어떤 액션을 통해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장사항 역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브옵스 그룹 포 아마존 RDS에서는 인사이트를 통해 비정상적인 동작에 대한 권장사항을 제공합니다. 인사이트에는 리액티브 인사이트와 프로액티브 인사이트가 있는데요. 리액티브 인사이트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권장사항과 지표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프로액티브 인사이트의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적인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데브옵스 그룹 포 아마존 RDS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로드 지표에서 이상 기능을 탐지하기 때문에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마존 RDS의 성능 개선 도우미를 활성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데브옵스 그룹 포 아마존 RDS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병목이나 운영 이슈를 감지하면 콘솔 화면에 내용이 나타나고 SNS와 연동하여 알림을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장표의 화면에서는 vCPU 대비 평균 활성 세션이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기 이벤트에 의해 부하가 높게 발생하고 있고 CPU 사용량 역시 아주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데브옵스 그룹 포 아마존 RDS에서는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부하가 높은 대기 이벤트를 살펴보면 I/O 및 CPU 대기 유형에 대해 27개의 평균 활성 세션이 발생했는데 이는 전체 DB 부하의 99%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CPU 관련 지표에 대해서는 실행 중인 작업이 6개 프로세스를 초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vCPU가 2개밖에 없고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권장 개수는 vCPU의 2배인 최대 4개여야 합니다. 그래서 데브옵스 그룹 포 아마존 RDS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장사항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전문 지식을 여러분의 진도에 맞춰 향상시키기 원하신다면 AWS의 스킬 빌더를 추천드립니다. 여기 QR코드를 스캔하시면 AWS의 전문가들이 개발한 600개 이상의 무료 디지털 교육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퀘스트 및 실습, AWS 자격증 시험 준비 과정 등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을 학습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 발전된 콘텐츠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